자, 요거는 시 두 편하고 그 다음에 주울 온천행 수필이죠. 갈래복합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수능에 갈래복합이 나오면 그 현대시만 나오거나 장르들만 특별 장르들만 나오는 지문에 비해서 조금 문제가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갈래복합에서 나오게 되는데 풀이의 방법은 뭐 동일합니다. 문제의 개수가 많은데 얘는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지 순서들이 그냥 따다닥 잡히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가다의 가부터 다까지의 공통점이니까 무조건 세 개의 작품 중에 하나를 먼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우린 뭐 역시 마찬가지. 가나 나중에 둘 중에 하나 먼저 읽었다면 그거 가지고 풀면 되고, 세 번째 문제, 가와 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를 먼저 읽으면 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 A부터 E까지라고 돼 있어요. A부터 E까지가 어디 있냐면 나 작품에 있죠. 그러면 가 작품에 대한 보기가 없고 나 작품에 대한 보기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나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역시 있는데 얘는 다에 대한 보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풀이의 순서는 간단하지. 자, 네 번째 문제의 보기를 읽고 나 작품을 읽고 할 수 있는 거 싸그리 다 해결. 오케이? 싸그리 다 해결. 그리고 나서 다의 보기를 읽고 다 작품에 있는 것 또 싸그리 해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순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순서를 어기지 마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항상 문학은 아주 우린 단순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보기를 봐, 보기의 핵심을 잡아, 그 다음에 그 핵심을 그 작품에서 확인해. 그러다 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투두둑 풀리게 된다. A, B, C, D, E로 나뉘어져 있을 땐 A 보고 바로 풀고, B 보고 바로 풀고, 굵은 글씨 살짝 앞뒤 문맥 보고 또 바로 풀고. 오케이. 그 순서를 항상 지켜서 동일한 방법으로 변함없이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모르는 게 나와도 연계된 게 나와도 우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문학에서 안정적으로 성적을 얻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풀게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우리가 독서에서 뭔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보기부터 봅시다. 자, 나 작품에 대한 보기를 딱 보면 핵심 정리. 이 시 화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작품 보기냐 일반 보기냐 했을 때 작품 보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 작품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 화자는, 그렇지, 화자가 항상 뭐라고 했어? 화자가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면 끝. 그렇지? 그게 우리의 목표야. 화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포 늪에서 왁새 울음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하,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뭐냐면 우포 늪이라는 공간. 우포 늪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 했을 때 왁새의 울음소리. 왁새가 무슨 새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게 대상이다. 대상 찾았죠? 자, 대상 나왔고, 이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래서 아하, 우포늪에서 새 울음을 들은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뭐 했다? 소리꾼을 상상했어요. 소리꾼을 어떻게 했다? 상상해낸다. 상상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리꾼에 대한 정보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소리꾼은 득음을 못한다 그랬어요. 득음을 하지 못했으며 그 다음에 생을 마감했다 그랬으니까 돌아가셨구만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득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소리를 얻은 거니까 이 사람 뭔가 소리꾼이니까 소리를 한 사람이고, 소리꾼 하면 대표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겠소? 판소리겠지. 끼리지. 그럼 우리 음악에서, 우리 전통 음악에서 가장 어려우며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청준의 작품에서도 봤지만, 그치? 동생이 누나한테 이제는 소리는 안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뭔 타령이나 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우리의 전통 음악에서 레벨이 높은 그런 클래식 음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 자는 득음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떠올리고
화자는 왁스의 울음소리에서 다시 왁스의 울음소리를 받고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한다. 그랬어요. 아하. 자, 여기서 또다시 계속 이거야. 우포늪의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떠올렸으며 또한 그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 자, 이 소리꾼 계속 연결.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추구했던 득음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절창을 떠올린다 그랬어요. 자, 절창이라는 것은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절창이지, 뛰어난 사람이지, 최고의 가수야, 명가수야 이렇게 붙이는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노래를 진짜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꾼이 절창을 추구했다는 얘기는 득음을 추구한 것이나 뭐 그놈이에요. 최고의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이 왁스 울음소리에서 그거를 이 사람은 찾았다. 연상한다 그랬어요. 연상한다. 상상이나 연상이나 뭐. 자, 이것에 연결해서 떠올린다 이런 얘기죠. 연상했다. 절창을 연상했다. 그 다음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오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우포늪이라는 공간에 무엇이 생명력이, 이 우포늪에 생명력이 있어서 자연의 생명력이 누구를, 이 소리꾼을 죽은 소리꾼의 영혼을 무엇으로 절창으로 이끌었다. 요거로 이끌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시적 화자는 우포늪이란 공간에 있고 우포늪이란 공간에서 왁스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지만 꽉꽉꽉 한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들으니 득음을 이루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그 소리꾼이 떠오르는구만. 그러다가 순간 두둔, 저 새의 울음소리는 아마도 저 그 죽은 소리꾼이 죽어서 이룬 절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승에서 살아서 이루지 못한 것을 죽어서 그 영혼이 새가 되어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에서 우리 문학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가 주군이의 영혼과 관련되는, 주군이가 새가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겠지? 우리 시에도 보면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시에도 보면 죽은 누나가 새가 되어서 와서 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결시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 우포늪에 새가 우는데 그걸 통해서 득음을 이루지 못한 소리꾼을 떠올렸고 그 소리가 정말 완성된 노래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하! 소리꾼이 죽어서 이 우포늪의 생명력을 얻어 그 덕분에 영혼이라도 절창에 이르렀구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랬지? 자, 그렇게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한 것이다 그랬어요. 어우러짐, 조화 이런 말이야. 결국 이걸 통해서 조화, 자연과 인간 영혼의 어울림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확인하면 돼. 분명히 이 시 작품에는 우포늪이란 공간에 새 울음소리가 나올 거고 소리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 연결된다는 것만 딱 알면 그냥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립니다. A, B, C, D, E로 갈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보기의 핵심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작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제목을 보는 것이죠. 제목을 보니까 우포늪의 왁새라고 되어 있어요. 아, 공간 나오고 우포늪에 왁새가 있어요.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E 갑니다. 득음을 못하고 바로 포인트 나왔네. 그치? 소리꾼에 대한 얘기야. 득음을 못하고 그저 시골 장이나 떠들던 소리꾼이 있었다. 자, 첫 번째 소리꾼이 있었다. 그 소리꾼의 정보는 보기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주목할 거 별로 없어. 밑줄을 긋거나 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미 저기다가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여기서 밑줄을 긋고 주목을 하고 막 할 필요는 없죠. 그냥 확인 작업이에요. 확인 작업.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그러니까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지.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려치는 한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자, 소리꾼이 있었고 그의 목적은 뭐냐면 절창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여 떠도는 삶. 그렇죠? 이 사람은 떠돌이 삶을 살았구만. 떠돌이 삶이라는 건 이미 또 보기에서도 봤었지. 외로운 삶을 살았다 뭐 그랬으니까 그게 그거겠지 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파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딱 나오면서 오늘은, 자, 시간 개념 나왔죠. 공간은 우포늪, 대상은 왁새. 그렇죠? 왁새를 통해서 소리꾼을 떠올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오늘은 왁새 울음이 되어서, 누가 그 소리꾼이 왁새 울음이 되어서 우향산 솔밭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 질러 놓는다 그랬어요. 자, 이 소리꾼 그대로 연결돼서 그 소리꾼이 오늘에 와서는, 죽은 소리꾼이 뭐 했다는 거야? 바로 울음이 되어 꽃불을 질러 놓았다. 새의 울음이 되어서 무엇을 했다고? 꽃불을 질러 놓았다는 얘기는 꽃이 많이 폈다는 얘기겠지 뭐. 새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우포늪에 꽃이 만발하였다, 이런 얘기겠지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 부분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시면 돼요. A 부분 해결한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되었지? 소리꾼이 절창을 추구하면서 떠돌더니만 오늘은 새소리가 되어서 그 울음으로 이 늪을 꽃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이 연결됐다는 거 느껴지죠? 바로 정답이 아니라 맞는 설명. 바로 1번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 연결되는 거 느껴지죠? 제껴지고. 자, 그 다음에 B 부분으로 가볼까요?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자, 살아서는 했으니까 이 정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보기에서 이미 줬으니까. 죽었다라고 줬으니까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이 혈혈단신. 혈혈단신은 건 뭐야? 외롭게 살았다는 얘기지. 외롭게 살았던 그 사람이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 흔들곤 했다 그랬어요. 외롭게 슬프게 살곤 했었다, 살았을 때. 이거 정보 끝이지? 그치? 뭐 잡은 거야? 소리꾼 그대로 잡고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살아있을 때 그는 정서 외로웠고 슬프게 살았었어요. 이런 정보가 끝났지. 자, 바로 또 B로 갑니다.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감각적이다라는 말은 오감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니까 혈연단이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나왔으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슬픔을 뭐라고 표현했다? 달빛 같은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시각적 표현. 시각적. 그의 슬픔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쉬워요. 바로 또 2번 제끼입니다. 맞는 설명 제끼는 거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문학은 내가 말하는 패턴에 그냥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대단한 게 없어. 여기서 헤매면 큰일 나는 거야. 자, 네 번째 부분 가볼게요.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고수는 아마 북치는 사람일 거고요. 소리꾼이 항상 북치는 사람하고 만날 거 아니야. 북고자를 쓴 거겠죠.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자, 살아서 이랬다는 얘기네. 북 잘 치는 사람하고 만나고 에에에 하고 노래하면 막 산이 들썩일 정도로 굉장한 노래를 하긴 했어서 득음의 경지는 못 이뤘을지 몰라도 필생 동안 그가 찾아 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두둥. 자,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있었던가? 없어? 이건 알 거 아니야. 보기에 다 있는 건데 뭘. 됐잖아? 그러면 그가 찾아 헤매던 소리. 자, 다시 잡고, 그를 다시 잡고, 소리꾼이 찾던 소리. 그가 찾던 소리가 어디에 있다? 바로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뒷산, 산에 솔바람 소리 있었던가? 여기 있었던가?
자, 바로 또 C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선택지.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 오늘 우포늪에 있으니까, 왁스 소리 듣고 있으니까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지, 여기 있었던가 했지만 있단 얘기잖아. 소리법을 통해서 있단 얘기니까 이것도 3번 선택지도 자연스럽게 맞구나 바로 끌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빠르게 갑니다. 자, 다음 D부분. 소목장제 토평마을. 소목장제 토평마을이 우리는 어디인지 몰라. 토평마을. 토평마을에. 그럼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진달래꽃을 영주 약산 진달래꽃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지명이 가상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오케이. 자, 토평마을에, 토평마을 구체적 지명이 나왔고, 자,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뜨든. 자, 여기서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양파가 뭐야? 양파? 오니언?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야. 양파들이 낯선 걸 만났잖아. 그치? 이거 진짜 먹는 양파인가? 눈물 찔찔 나는 양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꼬이는 거야. 낯설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한자가 있어, 주석이 있어. 항상 모르는 말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버리는 거야. 제끼는 거야. 자, 이건 물결일 거야, 물결. 그러니까 얘를 버리고, 소목장제 토평마을, 양파? 몰라, 버려. 시퍼런 물살, 됐잖아. 물살이 몰아칠 때 여기에 그냥 물살만 잡으면 돼. 이곳에 물살이 몰아칠 때 잡고,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에 넘어가는 왁새들. 요때에 바로 무슨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일제히 깃을 치면서 왁새들이 어딜 넘어가느냐. 새들 대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편제를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동편제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 동편제라는 게 뭔지가 또 애매하지. 됐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D로 한번 가볼게요. D로 한번 가보시면, 자, 4번 선택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에 결부시키고 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왔어.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이제. 자, 4번 선택지에, 이게 제일 헷갈리는 선택지였었는데, 자, 떠올린 세계. 상상의 세계지. 떠올린 세계를 무엇하고 연결시킨다? 바로 우포늪 일대 현실적 공간과 결부시킨다. 현실적 공간과 결부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포늪의 현실적 공간이라는 건 되게 명확하죠. 그렇지? 우포늪도 이게 상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름이 붙어 있다면 어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무슨 말이겠어? 정보를 주기 전에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우포늪이라는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일 것이고, 또한 그곳에 토평마을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현실적 공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떠올린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떠올린 세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겠어? 이거 떠올린 세계가 뭐야? 이렇게 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물음표라고 제끼는 거지. 그래서 세 개는 지웠고, 네 번째 선택지에서 현실적 공간은 맞는 것 같아. 이건 오케이 해두고, 여기에 도대체 떠올린 세계라는 게 뭐지? 했을 때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제끼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겠지? 딱 제끼. 가만 있어봐. 이거 맞는데? 뭐야, 씨. 그러고 딱 넘어가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 선택지를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선택지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 볼게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자, 왁새들, 새들하고 딱 잡았죠? 새들 잡고, 이번엔 새를 잡았어요. 새들 잡고, 그 새들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완창이라는 건 뭔지 알지? 노래를 끝까지 부른 거. 완창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새 맞네. 하늘을 날아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왁새는 곧 소리꾼이 되었구만. 그쵸? 새 이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새를 잡은 다음에 새는 이퀄 바로 소리꾼의 영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완창을 하고 나서 하늘을 알고 있지? 선회하는 거지? 그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물을 익힌다. 완창을 끝내고 나서 여기 있었던 거 다시 반복이네. 꽃이 자지러진다. 꽃이 많이 활짝 폈다. 이런 얘기는. 돼버렸지요? 이해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얘는 넘어갔고 5번 선택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5번 선택지. 날아가는 왁스의 완창을 맞지?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 여기 보세요.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어?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이퀄이 됐지. 이해됐지? 그것은 보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서 이 생명력이 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끌어당겼다 그랬잖아. 계속 새의 소리가 소리꾼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이며 그 소리꾼의 영혼이 절창에 이르게 됐다라 그랬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주구나사나 절대로 대비가 될 수는 없어요. 이해돼서 대비가 될 수 없다고. 대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지. 차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야? 이퀄이란 말이야. 이래서 같은 존재란 말이야. 연결되고 있는 존재고 떠올리게 하는 존재고 저 새가 저 왁새가 저것이 소리꾼이구만 이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완전히 5번 선택지가 틀렸음이 너무나 명확하잖아. 답. 됐지?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의 상황에서 떠올린 세계가 뭐지라는 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완벽한 찐따가 있으시니까. 내 말 이해됐어? 자, 오늘 내가 수업하는 것 중에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왜? 문학에서 시간 쓰면 안 되거든. 문학에서 우리 틀리면 안 되거든. 근데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는 선택지가 하나 들어있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린 그걸 이겨낼 준비를 딱 해놔야 되거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의 상황에서 얘를 모르고 제낀 다음에 얘를 딱 답으로 찾았다면 완벽한 거야. 그게 최고로 좋은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떤 학생이 똑같이 맞은 학생이야. 이거 맞았어. 근데 이렇게 푼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도 맞았어. 맞았는데 1, 2, 3 지운 다음에 4번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 현실적 공간은 맞고 떠올린 세계는 뭐지? 이게 떠올린 세계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잡았어. 느낌 왔어. 오케이. 떠올린 세계 맞는 것 같아. 딱 같이 뭐야 이거 바보네. 오 했어. 둘의 차이는 뭐야? 결과는 똑같아. 이 문제를 맞았다는 결과는 똑같아. 근데 첫 번째 케이스의 I는 여기에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케이스의 I는 시간을 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쓴 문제들이 모여서 뒤에 있는 독서 지문 하나를 못하게 되면 무슨 말 알겠어? 내가 시간 쓴 것 때문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뭐 때문이었지? 큰일 났지?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여긴 제끼고 여기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떠올린 세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 사실 요거예요. 동편제.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서 어쨌거나 떠올린 세계, 이 저 소리꾼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떠올린 거 아니냐. 떠올림의 세계 아니냐. 왜? 연상하고 상상했잖니.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우포늪은 얘가 있는 공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리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공간을 상상해낸 거니까 이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출제자는 구체적으로 뭘 생각한 거냐면 이거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떠올린 세계야. 이게 동편제가. 그럼 이게 왜 떠올린 세계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 서편제. 들으는 맞는 거? 서편제는 영화 있어서 이청준 작품. 오케이. 그럼 서편제나 동편제나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판소리의 하나의 종류? 장르? 뭐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들이 동편제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상인 거야. 이게 만약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쪽에 있는 언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제자를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이렇게 써야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수능의 상황에서 아그들이 동편제? 이건 뭐지? 이거 보니까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희한한 건가 봐. 이게 떠올린 세계인 것 같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또 상식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판소리 서편제 동편제 몰라?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 영화 중에 100만 관객을 끌었던 게 서편제라는 영화요. 바보더라. 그건 지들 생각이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판소리를 태어나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뭐만 알겠어. 명절 아침에 이렇게 틀다가 판소리 나오면 뭐야? 온 식구가 야야야야야 두둑. 아, 두둑이니까 이거 너무 옛날이구나. 내 어른 시절로 갔다. 그치? 두둑이 아니지. 꾹꾹 이렇게 하겠지. 무슨 말 알겠어? 그 어렸을 때 잠깐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잊을 수가 없네. 그치? 이거 두둑. 항상 그때는 리모컨이 없었으니까 발가락으로 항상 돌렸죠.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발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미끄러져 가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을 탁 돌리지. 그 발가락이 껴서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런 거예요. 자, 알겠지? 내가 말한 포인트가 뭔지 알 거야. 오케이? 자, 그거만 잘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얘는 이 동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주의할 거. 이런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해설지에 설명이 있거나 내가 설명을,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이건 동편제가 얘 설명했는데, 아, 동편제가 그거구나. 동편제 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전혀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아까 그게 포인트야. 아까 그게 포인트. 그래서 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나시에 대해서 다 끝난 거야. 이 스토리가 정리됐어. 됐지? 자, 떠돌이 삶을 살던 소리꾼은 절창을 추구하다가 사망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푼읍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통해 그의 절창이 완성되고 꽃을 피웠답니다. 살아서 외롭고 슬프게 살았지만 지금 그가 찾던 소리가 산속의 바람소리 안에 있어요. 토평 마을이 물살이 막 일어날 때 새들이 동편제로 넘어가는 저 모습은 마치 소리의 완성과도 같아 보여요. 그 소리의 완성이 끝나고 즉 죽은 소리꾼의 영혼이 완창을 하고 즉 절창을 이루고 난 후 온 세상이 지금 이곳이 꽃으로 만발했답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진 어울린 그런 경지를 따단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 스토리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가부터 다까지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 그랬어요. 1번.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굳혀. 와, 완벽하다 이거. 거의 답이 되겠는데? 왜? 인간의 삶, 소리꾼이 인간의 삶이고 됐지? 그 다음에 공간, 우포늪이 공간이니까 얘네 연결돼 있죠? 그럼 1번 선택지 오케이 괜찮다. 자, 2번 선택지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화합의 세계? 이 조화나 어울림이라고 그랬으니까 화합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연결될 건 같잖아. 근데 그걸 확정 지으려고 하지 마. 뭐 그것도 갖고 빨리 씩 넘어가는 거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지. 무슨 말이겠어요? 주근이가 완창을 절창을 이뤘으면 됐지. 미래가 뭐가 필요한데. 다시 환생할 게 어쩔게요. 그지? 거기서 생각 딱 끝나지? 자, 그러면 2번 선택지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고 웃기지 뭐 하고 지워버리면 되지. 끝나버렸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벌써 날아가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 아이고야. 여차저차해서 어쨌거나 참여의식, 시대의식, 역사적인 얘기 이런 거 없어요. 3번 날아가고. 자, 4번.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그 같기도 하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솜솜히 따져보면 맞고 틀리고 결정이 되거든.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자연이 인간에게 뭐 그런 거 긍정인 것 같은데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하지 마. 왜? 2개가 남아있다고. 2개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괜찮네 뭐. 4번 살리고 살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지.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아이고야. 됐어. 비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떼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 작품 하나 가지고 1번하고 4번 선택지를 살렸어요. 이해됐지?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1번이 완벽하지. 그치? 전혀 고민이 없었잖아. 공간과 인간 빡 끝났잖아. 따지.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 3번이 좀 헷갈리는데 맞나? 4번. 4번이 헷갈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보겠다? 자, 가다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볼게요. 가는 서리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요. 아, 이건 모르지 우리. 나지. 우리 한가 나지.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자, 얘는 주로 청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 뭐 새소리,
그렇지. 그것을 시각화했다. 그러면 당연히 청각을 시각화하는 것이 있으면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말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는 시각적인 걸 그냥 찾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찾아냈다면 시각적인 걸 찾는 거지. 시각적인 걸 빠르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뚜뚜뚜뚜뚜 보면서 폭포 물줄기. 아, 시각적이다. 그치? 폭포 물줄기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 끝났어. 바로 앞에 있었네. 다행이네. 됐지? 절창 이꼴 폭포 물줄기. 절창은 청각, 폭포 물줄기는 시각.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요 선택지에서는, 요 문제의 선택지에서는 지금 자, 두 번째 문제 2번 선택지에서는 뭘 봤다?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타겟을 준 거야? 시각적인 걸 찾은 거야. 이에 대해서 시각적이란 건 결국 뭐냐면 자연적 사물이나 사물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찾아가면 돼. 혹은 사물이거나 혹은 색채. 이거 찾아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빠르게 사물이나 색채를 찾아가면 그냥 답 딱 나온다.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얘 시선은 어디에 박혀 있을까? 우포늪의 새, 우포늪 공간. 무슨 말이겠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동은 없는 것 같고,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지. 인물 있었지. 어떤 인물? 바로 떠돌이 삶을 살았던 소리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 그렇지. 자연물에 투영했지. 그렇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절창이라든가 소리꾼의 그런 예술혼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새에 투영하여, 새를 통해서 얘기했다. 투영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투영이라는 말은 비춘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춘다는 거니까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본다.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냥 이렇게 무엇을 통해 말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 따지? 그렇다면 소리꾼의 절창, 노래를 무엇을 통해? 왁새를 통해서. 그럼 투영이야. 따지? 이게 감정이입이고 언제나 이런 게. 이에 대해서 자, 그럼 다 됐네? 그럼 답은 뭐야? 시선의 이동이니까 3번 끝나버렸는데? 됐지? 나만 가지고 얘는 끝났어. 바로 끝났습니다. 가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는 거야? 일단 답이지만 어쨌거나 3번의 가 부분이 이상한 것인지를 확인했을 때 어쨌거나 그것까지 틀려주면 완벽하지 뭐. 됐지?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것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이게 몇 년이었지? 18년이잖아. 그러면 요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6월 모평이고 보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문학에서 질문받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예요. 항상 애들이 들고 와서 뭐 질문했을까? 요거. 이게 떠올린 세계하고 현실적 공간이 뭐예요, 이게? 이거 제일 많이 물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럼 나는 뭐 할까? 맞긴 맞았네? 이거부터 묻지. 무슨 말이겠어? 틀렸죠? 이렇게 되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요 포인트였습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이런 문제 충분히 풀어 제끼면 결국 뭐 하냐면 뭐가 되는 거냐면 문학에서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문제를 내가 가볍게 해결했다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과의 레이스에서 내가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내가 이긴다는 거야, 결론.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는 시니까 그냥 시를 같이 해볼게요. 시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보기가 없는 상태로 읽기. 가시 보기가 없는 상태로 읽기. 보기가 없으면 우린 먼저 뭘 해야 돼? 제목을 봐야지. 언제나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아하, 제목이 뭐야? 휴전선 땡끝. 됐지? 휴전선이란 제목을 보자마자 우린 뭘 떠올려요? 아, 분단.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분단 상황에 대한 이야기구만 하고 끝난 거지. 그래서 그럼 분단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역사의식 이런 거 있겠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하는 작품일 거예요.
돼버렸지? 자, 끝나버렸어. 자, 갑니다. 1, 2, 3, 4, 5. 5개 연으로 됐고요. 첫 번째 연부터 갑니다. 자,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뚜둔. 자, 중요한 말 나왔지. 뭐? 추상적 말. 믿음이 없는. 됐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요거 잡는 거야. 믿음이 없는. 근데 우리는 제목을 이미 봤기 때문에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상태로 살고 있잖아. 그렇잖아. 서로 욕하잖아. 막. 오케이. 막 쏴대고 막 그러잖아. 그치? 뿡 쏘고 막. 안 참아. 막 이러면 참지 마. 막 이런 거 싸우고 있어.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땀과 얼굴이 마주 향하고 있지.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태는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상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됐지? 어둠 속에서.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아하, 굵은 글씨 나왔어.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자, 천둥 필요 없어. 자,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화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뭐 한다는 거야?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 쓰겄는가? 요런 자세로 있어야 쓰겄는가? 괜찮겠니? 이런 얘기지. 물음. 됐지? 물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대사 의문을 통해서. 그럼 의문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뭔가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 쓰였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됐죠? 스토리는 아주 간단한 거죠?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마주보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를 계속한다면, 뭐, 환사는 뭐야? 으이씨, 뭐야? 화산이 언젠간 폭발할지 모르는데, 이거 뭔지 알지? 이 화산은 뭐겠어? 전쟁이지, 뭐, 전쟁. 남과 북의 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끝나죠.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있음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북에게 얘기해봤자 말을 안 들을 거고 일방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둘 중 하나요. 또라이가 있으면 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잘 달래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웃인데. 뭔 말 알겠어? 근데 우린 제거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야? 전 세계적인 모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달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있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잘못 얘기했나? 왜 늦었어? 몰랐어? 아하, 그렇구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끝났고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언젠가 화산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을래, 너희들? 이런 얘기. 그렇죠? 자, 그러면 자세 바꿔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천둥 같은 화산이라는 녀석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니 부정적인 거, 이건 부정적인 시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요거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요. 요거 어디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제 있네.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 그렇지, 믿음이 없는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땄어요.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부정이니까 오케이 그려버리기 쉽겠는데 가만히 잘 봐봐. 천둥 같은 화산은 뭐냐면 어둠 속에 꼭 한 번은 일어날 것을 알면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것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내 말 오케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초래한 불안한 현실 자체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됐지? 얘는 미래이기 때문에 얘를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죠. 됐죠? 그렇게 해서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또 굵은 글씨 찾아갑시다. 지금 연마다 굵은 글씨가 있고 연이 5개 연이니까 5개 선택지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겠네. 저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따단. 또 추상적인 말, 정서를 드러내는 말 있죠? 쌀쌀한. 서로 쌀쌀 맞은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풍토 혹은 고구려 등등의 정신 이런 건 없냐? 이렇게 물었지. 왜 없냐? 이런 얘기지. 그럼 고구려나 신라 같은 거 고구려 신라 같은 거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 통일 하나로 됐었던 그런 정신, 그런 아름다운 문화 왜 없니? 이런 얘기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떼된 굵은 글씨 별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 이건 뭐야? 같은 하늘 아래 이어져 있는 땅 선만 그어놨잖아 이런 얘기지 뭐. 하나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 있는가? 우리는 왜 불안한가? 무엇 때문에 왜 불안한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지금은 쌀쌀한 풍경이야. 우리는 아름다운 건 다 어디 갔어? 그런 아름다운 풍토 정신 다 어디 갔어? 별이 있는 하늘은 우리가 공통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왜 우린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잠궜어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 갑시다.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오케이. 이거 틀림없지? 자, 요거 두 번째 선택지는 맞았다. 됐지? 요거 첫 번째 선택지는 조금 어색했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으로 갑니다. 세 번째 연. 또 모든 유혈은 유혈. 이 단어를 알까? 유혈. 우리 동생이가 얘기해봐. 유혈이 뭐요? 피, 그렇지, 피. 됐지? 그 정도는 아는구나. 다행이다. 자, 유혈, 피. 자, 그러면 흘러 넘치던 막 그 피 있잖아. 전쟁 옛날 하는 거지. 모든 유혈은 가고. 그쵸? 유혈은 가고. 자, 유혈은 가고. 이건 뭐야? 6.25 전쟁. 그쵸? 전쟁의 참혹한. 그것은 지나가고. 됐죠? 부정적인 거고요. 지금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광장 우리의 국토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심할 수 없는 광장.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쉬워요. 이 정도 쉬면 굉장히 쉬우시지? 아직도 정맥은 끊어지지 뻔하잖아. 휴전선, 분단, 휴식인가 야유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정맥은 끊어지고 휴전 얘기하는 건가 본데 휴식이니? 휴식하고 있니?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자, 이런 얘기죠. 전쟁은 가버리고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우리 땅에 둘로 나뉘어 끊어진 상태로 휴전한 상태로 우리는 야위어가는 이야기만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런 얘기지. 부정적 상황 얘기지. 됐지? 자, 그럼 여기 모음으로써 유혈과 그 다음에 정맥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물었네요. 자, 그러면 그 선택지 한번 가봅시다. 자, 유혈과 정맥. 자, 3번 선택지.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 이 끊어진 정맥이 요거를 이겨낸 의지래요. 뭔 개소리야. 땡. 날아갔지? 됐죠? 분단이 전쟁을 이겨낸 의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됐어. 이걸 또 생각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분단을 딱 하니까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이렇게 따지지 말자 우리. 무슨 말이겠어? 그것은 전쟁이 끊어지고 그 유혈을 막은 의지라고 보기는 어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네 번째 끝나갑니다. 자, 네 번째. 언젠가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언젠가는 불고야 말. 이것도 미래죠.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굵은 글씨. 징그러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정받고 바람. 이거는 당연히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 됐죠? 모진 겨우살이. 겨울 살았던 것. 이거 바로 뭐예요? 6.25 전쟁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6.25 전쟁을 말하는 것 같고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자, 죄 없이 피어난 꽃. 꽃은, 얘는 또 뭐야?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그린 잎뿐인가? 얼마나, 오호. 여기서 얼마나 더 살아야 돼? 얼마를 살아?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꽃이라는 게 뭔지 감이 오죠? 바로 여러분들이죠. 나도 해당되겠네. 그자, 우리 뭐 비슷한 세대니까. 해당돼. 왜? 우리는 전쟁을 체험하지도 않았으며 전쟁 원인 제공자인 조상도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사실은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나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 전쟁의 원인 제공자들은 아니지. 무슨 말이겠어? 전쟁이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이란 욕심 많은 늙은이들이 벌리고 일으키고 죄 없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는 게 전쟁이야. 전쟁을 어떻게 정의할래요? 내게 물으면 딱 그렇게 정의할 거야. 욕심 많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죄 없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는 게 그냥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그때 당시 죽은 많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분단 상황을 짐처럼 지고 살고 있는 우리 후손도 그렇고 아무런 죄도 없이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바로 풀어봅시다. 네 번째 선택지.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상황을 상정하고 또, 이건 괜찮은데? 그치? 이 징그러운 바람은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모진 상황을 상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괜찮다. 살렸어. 자치 지금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건데 2번하고 4번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지. 자, 5번으로 갑시다. 마지막요. 상가산이 마주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항시 어둠 속에 꼭 한번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땡큐 똑같네. 수미 머리와 꼬리가 상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치 서로 연결되지. 같은 내용이지. 수미 상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바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얘가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문, 아랫문.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여기 그냥 호응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머리 이렇게 줄을 거. 그렇게 문을 하고 밑에다 줄을 딱 꺼가지고, 그치? 머리만 꼬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택지를 판단해 봅시다. 꽃은 죄 없이 이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 꽃이 여기서 그대로 연결됐고 이런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 삶에 순응하는 거. 그럼 요거 어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요거는 괜찮지. 요거만 보면 오케이지. 그치? 요런 자세로 있어야 되겠니? 전혀 바꾸려는 의지 없이 이 상황에 너희들은 순응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 삶이라는 것이 분단 자체의 상황이라는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따지지 말고 오케이? 얘는 포괄적인 얘기일 테니까 이 3에는 분단 상황을 그냥 지켜보면서 사는 삶도 포함돼서 그냥 그것에 순응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또 누차 얘기하지만 뭐가 있지? 다와 얘는 뭐였어? 다가 있단 말이야. 필요 없어. 그럼 이것도 5번도 살려줘. 안타깝게도 2개밖에 못 지웠네. 젠장. 됐지? 2개밖에 못 지웠지만 그래도 지우는 과정에서 제일 깔끔하게 살려뒀던 녀석은 2번을 좀 깔끔하게 살려둔 녀석이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두 개 이상을 판단할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건 막 틀려. 날아가다가 이거 그럴듯한데? 이거 괜찮아. 이거 그럴듯한데? 이렇게 돼. 괜찮아가 하나 나오고 그럴듯한 때가 나머지들이야. 근데 그 체험을 가만히 되살려보면 항상 괜찮다고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한 녀석이 나중에 보면 답이야. 그런 거 느끼지. 그런 거 많이 느껴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표식도 사실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 오케이. 얘는 이렇게 오케이 해놓고 얘는 뭐야? 약간 애매한 것들은 이렇게 해놓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단적 상황에서는 막판에 막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에라이 모르겠다 빡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지. 내 경험상 맨날 이랬으니까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 알아보겠어요? 다 됐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를 읽으면서 세 번째 문제를 싹 풀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살려둔 녀석이 누구였냐면 1번과 4번을 살려뒀어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그렇지. 인간들의 삶, 우리 민족의 삶과 그 다음에 공간적 의미, 공간은 어느 공간이었어? 바로 우리 한반도. 됐지?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 광장이란 말로 구체적으로 광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죠. 자, 맞고, 이거 틀림없고. 자, 그 다음에 4번 살려줬죠? 자연이 인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사물에 대한 예찬적, 우와, 이거 아니지. 사물 예찬, 자연 예찬 없었잖아. 끝나버리시오. 자, 그럼 첫 번째는 다 볼 거 없이 그냥 1번이 답이구나. 끝.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3번이 이상했었단 말이야. 3번을 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뭔 소리야?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계속 지금 현재를 파고 있었어, 그냥. 무슨 말이겠지? 이래서 되겠어, 미래에 큰일 난다, 너덜, 이거예요. 간단한 얘기잖아. 그럼 뭐야? 명확하게 3번이 답인 걸 또 결정. 대치 두 개 읽고 지금 다 두 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참고적으로 1번의 서리적 표현을 현실에 대한 화제의 안타까움. 그렇지. 꽃이 되어 쓰겄는가? 있었잖아. 명확하지.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를 반복. 얘 계속 반복되는 거 느껴졌지? 뭐 수미상관까지 있었으니까. 화자의 인식을 자유물에 투영하여. 그렇지. 이 사람 내가 자유물의 투영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지?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치? 자연 사물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라 그랬잖아. 이에 대해서 그러면 민족을 얘기할 때 꽃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말이겠어? 독사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전쟁을 이미지화 시킬 때 사물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